민주당에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리 다툼만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님을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자 지위에서 탈락시키려는 그런 계획에서 실행이 되었다. 김민석 우리 수석 최고위원 얘기 들으면 뭐 이렇게 이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예전에 저희들이 계엄에 대한 징후를 느꼈을 때도 여러 경고를 했었는데 네. 그런 과정들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현실화, 가시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겠다. 다시 강경해진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저 보이지 않는 손 발언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한민수 의원도 계엄령을 마친 김민석의 합리적 추론이다. 보이지 않는 손, 뭔가 이재명 대표 선거 먼저 하고 대통령권 최대한 늦추는 헌법재판소의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오늘도 꺼냈는데 아마 이 대표 무죄 이후에는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했던 대통령 파면 먼저, 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 무죄 전략, 이거는 선우가 바뀌긴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무죄를 받아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통령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겠다는 보관들, 압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전부패 줄탄핵 우려에도 민주당이 이른바 쌍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태세입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탄핵 심판 선고일이 미지정될 시에는 현재 고위 지연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일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을 벗었다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쌍탄핵 혹은 지금 국정 컨트롤 타워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전 대행,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를 꼭 탄핵해야 되냐. 근데 내일 발의한 거 본회의에 붙이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네, 일단 처리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헌임을 확인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이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계속해서 대행 시절에 그 위헌적인 상황을 유지해 왔다는 것,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선고에서도 비록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었지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위헌이다라는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대행 시절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인 것인데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민주당 이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에 와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된다,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략적인 것, 당리당략적인 것 이런 것을 떠나서 헌법에 맞게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지에 맞게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다시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데요. 주진 의원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게요. 사실 그동안 여당에서는 구전구패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탄핵 중독자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아니 탄핵 소추할 때 국민 세금 허투루 쓴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거 여당에서 4억 6천만 원 누구누구 변호사에게 어떻게 줬는지를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 이걸 거부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나 봅니다. 네. 이게 줄탄핵해서 지금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은 국민 누구나 하실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그 탄핵 사유가 있는데 의견이 엇갈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8인 전원 합의 형태로 해서 9인 체제에서나 8인 체제에서나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라고 해서 기각된 판결들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거기 있는 법무법인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누가 보더라도 친민주당 성향의 법무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혈세를 빼먹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 예. 국회가 국민 편에 들어야지 왜 법무법인 편에 듭니까? 그래서 자체가 저는 굉장히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떳떳이 공개할 수 있어야지 제도 개선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의 예.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딱 보더라도 탄핵 그 재판 관련해서 다 변론 재판 반나절 만에 끝난 게 많습니다. 최재 감사원장도 3시간 만에 끝났고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에도 반나절 만에 끝났어요. 그 반나절 출석한 변호사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누적 액수이긴 하지만 예.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여기다가 쏟아붓는지 모르겠고요. 그랬다고 하면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재판관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줄탄핵을 넘어서서 최장목 대행까지도 또 탄핵하고 예. 만약에 지금 이런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예. 저는 헌법 재판관들의 균형 심리가 반드시 발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